그러니까 이런 게 뜨고 나면 이제 이게 눌림에서 잡지 말아야겠다 라는 관점에서 요거를 만들어 본 겁니다. 요게 뜨면 눌림을 안 잡는다, 요게 안 뜨면 거래량 없이 눌리면 그거는 잡는다, 요런 정도로 이제 여러분 매매할 때 의사 결정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런 게 매수 화살표는 이거는 뭐 바라보고 있었다면 뭐 좋은 돌파 타점이 될 수 있겠죠. 근데 엄청 빠를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매매할 때 이용하시려면 이제 전업 투자자이신 분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다가 화살표 딱 뜰 때 바로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처하시면 뭐 그러면 1% 이상의 수익은 나올 수 있는 화살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로 뭐 갑자기 상한가를 먹어야지 10% 20% 먹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용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. 트레이딩은 트레이딩답게,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은 단기 트레이딩답게 1%만 넘어가도 이제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된다, 이제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다른 종목 한번 봐볼까요? 옷, 뭐 이런 거 말고 오텍으로, 네, 이것도 보시면 여기에 화살표가, 그러니까 거래량 보면 대부분 캔들이 없을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왕창 뜬 날, 요 날이 엄청난 날이었던 거잖아요. 요 날 한번 봐볼게요. 그럼 시작할 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화살표가 빠바방 뜨고 시작을 한 거죠. 그리고 그, 이 횡보를 하다가 거래량이 또 다시 들어오면서 빠바방 하고 오르는 거예요. 보시면 양 거래대금 캔들은 많이 보이는데 거래대금 캔들은 많이 보이지 않죠.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안 나가는 지표가 그거를 방증해 주는 거예요. 내려가 빠진 물량 없이 계속 늘고 있네. 그 다음 날도 쭉쭉쭉 올라가는 거죠. 그러니까 요 날에 엄청난 화살표들은 일단은 전부 매수 쪽으로 나왔다. 음봉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. 근데 여기서 한번 나오긴 했네요. 그쵸? 그랬는데 밑으로 쭉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갔다. 근데 여기 그건 요 봉이 떴을 때인데 이 화살표만 보시면 조금 그런데 요 밑에 있는 이 거래 대금 요 지표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이렇게 터진 거다, 그러면 이건 분명히 내려갔을 겁니다.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양봉들보다도 더 작은 정도의 크기의 음봉 거래량이 터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극복했다,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 거래량이, 거래 대금이 엄청 크고 음은 좀 적죠. 그렇지만 거래량도 꽤 많이 나왔다,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날은 요 캔들 하나 떴어요. 하나. 요날. 요때 한 번 뜨고 그다음에 별로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은 날이죠. 그런데 그 다음 날 이게 이렇게 반응을 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캔들이 있었고 특별히 뭐가 없이 이렇게 횡보를 했다 이러면 종가 베팅으로 뭐 노려볼만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특별히 이제 종가 부근에서 다시 약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서도 급등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매도 화살표들이 이제 거래량들이 쭉쭉 빠져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매도 화살표들이 떴습니다. 근데 여기서는 이거보다는 거래 대금이 작긴 한데 이게 봉이 두 개나 떴다는 게 조금 거슬르네요. 예, 여지없이 흘러내립니다. 여지없이 흘러내립니다. 그런데 또 막판에 또 들어 올리긴 하루가 지났군요.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. 계속해서 흘러내렸고 이 멀티 침체 양봉, 이 빨갱이들이 뜨면서 무더기를 뜨면서 이 하락을 좀 막아줬죠. 그리고 그 다음날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쭉 올라갑니다. 그런데 거래량이 양 거래량보다 거래대금보다 훨씬 크네요. 그렇죠? 그럼 요런 거를 밑에서 눌림에 잡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가정이었어요. 제가 이 차트를 다 본 게 아닌데, 뭐 그래도 반등은 했네요. 여기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줬네요.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항상 맞는 건 없다. 네, 그렇게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이 경보 제약도 요때부터 흐름들이 엄청 살아났네요. 요 전에는 거래량 요 봉이 거의 없어요. 요 날 한 번 떴거든요. 거래 대금이 요때 한 번 터지면서 팡 터지고 그 다음에 거래량 없이 쭉 빠졌습니다.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그러니까 한번 빵 터지고 거래량 없이 빠지면 그날 안 가더라도 그 다음날 정도에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들어올 때 갈 수가 있겠구나. 아니면 다음 날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여기서는 꽤 행보를 많이 했네요. 저 때 처음 들어오고 나서는. 네,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양거래 대금 캔들이 막 뜨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요런 게 탁 뜨고 났을 때 이게 5분봉이니까 이걸 바로 발견만 한다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5, 25, 한 30분 만에 여기서 이만큼 상한가네요. 상한가까지 쭉 쏴버리는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요 화살표 양거래 대금 화살표는 초입에 딱 떴을 때 바로 잡으면 일단 1% 이상 수익은 좀 볼 수 있는 화살표가 아닐까. 여기서도 뜨고 또 뜨고 이제 그런데 거래량은 많이 없죠. 그러니까 이제 끝이 아니겠구나. 그럼 여기 백두 장기 기준선 부근에 왔으면 눌림이잖아요. 그 매수 해봄직 하겠죠. 그리고 올라가라 올라가라. 네, 이게 요날 하루는 그냥 조용히 이 볼리저 밴드들이 압축만 됐고 그 다음날 이제 갭 뜨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네요. 어쨌든 이제 음봉 거래량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. 근데 요날은 이제 음봉 거래량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꽤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. 이제 이런 물량들이 다 이제 분할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분할 매도를 쫙쫙 꼭대기에서 하고 그날 힘없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. 멀티 침체 양봉이 나올 때까지. 그 다음날은 요거는 뭐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단일가 매매가 적용됐었겠네요. 그 단일가 풀리고 3거래일 동안 단일가 매매가 됐고 그 풀리면서 또 급등을 합니다. 어쨌든 이 부분이 되게 고가권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음거래량이 이렇게 좀 터져주는 모습은 앞으로도 쭉 희마리 없이 빠질 가능성들을 예측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항상 고가권에서 매매하시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. 확신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. 여기서도 음거래량, 양거래량 뭐 다 어마어마하게 터졌는데 꼭대기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이게 계속해서 이어가기가 여기서는 좀 반등이 그래도 잘 나와줬는데 쉽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여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 경보제약도 아직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나감 거래량보다 양 거래량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쭉 크게 봤을 때. 그래서 이걸 저는 5분봉으로 봤는데 이걸 1분봉으로 보겠다. 그럼 1분봉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. 근데 이때 달라질 거는 그 기준이 되는 그 거래 대금이 달라지겠죠.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든 요 화살표랑 요 지표 지금 한번 수식을 봐볼게요. 어떤 식으로 했냐면 수식 관리자 들어가서 분봉 거래 대금 이 식입니다. 그러니까 양 거래 대금과 거래 대금 이렇게 두 가지를 수식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심플합니다. 사실 로직은 그냥 이 생각이 중요한 거죠. 이 수식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. 그 종가가 이 종가라는 말은 그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캔들 기준이에요. 그 5분봉 제가 보고 있으면 한 캔들이 한 캔들 기준이거든요. 그러니까 요 C는 5분봉 종가가 되는 겁니다. 현재 종가가 전 종가보다 크면 그러니까 양봉이 된다라는 의미죠. 양봉이 되면 이 AA 조건이고 BB 조건은 OCHL 이게 뭔지 이젠 아시죠? 아셔야 됩니다. 오픈, 클로즈, 하이, 로우 이게 캔들에 있는 네 가지 요소들이죠. 시가, 종가, 고가, 저가
그거를 4로 나눠서 거기다가 볼륨을 곱해라. 볼륨이 거래량이거든요. 그러면 거래량 곱하기 어떤 가격, 어떤 그 캔들의 중심값이 되는 그 가격을 곱했으면 약간 평균 거래대금으로 그 한 캔들에 있어서의 그 거래대금으로 볼 수가 있겠죠. 그 거래대금이 얼마 이상이면 이제 이걸 만족해라. 그 이호 얼마라는 거를 이제 차트를 통해서 조금 계속 바꿔가면서 제가 구해봤기 때문에 이걸 변수로 적용을 했습니다. 파지티브 청크라고 해서 POS 청크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. 그래서 이제 조건은 AA랑 BB를 다 만족한다면 그러면 여기다가 표현해 줄 값은 이 거래 대금을 표현해 줘라. 이 OCHL을 다 더한 다음에 4로 나눠서 볼륨을 곱해 줘라. 그리고 이게 만족하지 않으면 0이다.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똑같고요. 음거래 대금도 요거 꺽쇠만 이제 반대로 현재 봉이 전 봉보다 낮은 위치에 있고 요 거래량 청크도 그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좀 지표를 다르게 썼습니다.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저는 같은 숫자를 놓고 쓰고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꼭 이렇게 안 하시고 전부 그냥 청크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청크가 덩어리란 뜻이죠.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거래 대금이기 때문에 음이든 양이든 이게 더 큰 쪽으로 요만큼의 기준값보다 커질 때 이 꺽쇠 화살표 방향 주의하시고 그래서 여기서도 뭐 조건들은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표 조건에서 파지티브 청크, 네가티브 청크에서 이걸 제가 100억으로 지금 놔둔 거거든요. 그래서 100억의 거래 대금이 한 봉에 터졌을 때 표시를 해줘라. 이게 상당히 큰 거래 대금입니다. 그래서 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요런 데서나 나올 만한 캔들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 나와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날의 그 주도주, 대장주들을 거래 대금 기준으로 그 주도주를 매매한다면 이런 캔들을 볼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 캔들이 아예 안 뜨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요 수치들을 좀 바꿔가면서 해야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장중에 이걸 바꿔가면서 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 적절한 수치는 뭘까? 이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그냥 몇 가지 차트, 이 대장주들 중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한 캔들에 100억 정도 터지는 거를 5분봉으로 잡아보면 뭐 괜찮은 것 같다. 그래서 이걸 만약 나는 1분봉을 봐. 그러면 이거를 나눠주면 되겠죠. 5로 나눠서 뭐 지금 이 100억이 아니고 20억으로 난 표현을 하겠다. 20억 이상이 뜰 때 이제 표시를 해주겠다. 이러면 1분봉에서 20억 이렇게 하면 되겠죠. 그거는 좀 어떤 차트냐, 어떤 종목이냐, 얼마나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냐, 작은 종목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수치는 변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딱 절대적으로 요 수치 쓰시면 됩니다.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요 수치 100억 한 캔들, 5분봉 한 캔들을 100억으로 쓰면 그야말로 일반적인 종목들은 아무런 캔들이 안 나오는 날이 더 많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치는 조금 절대적인 건 아니다. 아직까지도 옵티멀한 값은 찾지 못했고 찾을 수 있을까 또 의문이다.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화살표로 굳이 표현을 해주자. 그러면 요거는 신호 검색, 사용자 검색, 분봉 수급 매도. 아까 거 똑같이 복사해서 놔뒀습니다. 근데 조금 달라지는 건 뭐냐면 요 마지막 줄이 if AA, BB 요 두 개를 다 만족한다면 요 값을 어 요 값이 이제 되는 것이고 아니면 0이다. 이거는 이렇게 쓸 필요가 없네요. 이거는 이제 화살표잖아요. 논리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안 쓰시고 심플하게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두 개 다 만족하면 1이다. 그러니까 요걸 표시해줘라. 아니면 0이다.
검증 이상이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매수. 이것도 제가 요거를 먼저 일반 함수를 만들고 아니 요 기술적 지표에서 요 캔들 조건을 먼저 만들면서 이제 검증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화살표를 만드느라고 거의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었는데, 여기서는 논리적으로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만 나오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저장하고 여기도 지표 변수들 다 넣어 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100억 얘기했잖아요. 근데 이 화살표는 150억으로 했어요. 여기서도 네가티브 청크도 150억으로 하고.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, 일단 화살표는 떴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이 터진 건지를 볼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요거가 뜨면, 화살표 뜨면 여기에 있는 걸 같이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음봉 요게 떴네. 여기서는 안 떴죠. 여기 150억은 안 된 거죠. 그러니까 100억 이상은 됐고 150억은 안 돼서 화살표가 안 떴습니다. 그러니까 요게 제 의도예요. 일종의. 그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보다 더 작게 터진 거래 대금이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건 어느 정도 팔았네. 그렇지만 무시할 수 있겠네라고 의사 결정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드득 올라가고 이렇게 빠지면서 그 거래량 없이 빠졌다.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제 눌림 타점을 노려볼 수 있겠다. 근데 여기 보시면 쭉쭉쭉쭉 계속 양 거래 대금이 터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니 쭉 올라갈 수가 있다. 여기서 꼭대기에서 일단은 일부 물량이 정리는 했다. 정리가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려가더라. 이제 이런 식으로 요 거래, 어떻게 보면 화살표보다 이게 더 중요한 지표가 아닐까 싶어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화살표는 내가 150억, 뭐 100억 이제 그런 수치들을 딱 정해놓은 그 조건으로만 이게 동작을 하게 되는데, 요거는 보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터진 건지, 빈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요 지표가 조금 더 유용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전에 요 식은 보여드린 대로 똑같고요. 수식 1, 2 이렇게 요 꺽쇠랑 요 변수만 바꾸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지표 조건도 100억씩 설정을 해 두시고, 라인 설정을 가시면 요 양거래 대금 클릭을 하시고 막대, 보통 기본이 선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막대로 해야지 요런 거래량 같은 모양의 차트가 나옵니다. 그래서 색깔은 뭐 양거래 대금이니까 빨간색, 음거래량이니까 파란색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그래서 막대로 둘 다 하고 나면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지표와 화살표를 같이 잘 활용하셔서 단타 할 때 좀 최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드릴 만한 어떤 지표를 좀 공개했습니다. 이걸 이용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. 요즘 연말이라서 계속해서 장세가 불안합니다. 그래서 이럴 때 너무 무리한 투자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기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좀 지키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지금 코스피 뭐 2,800을 향해 가고 있고 3,200 간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, 그런 곳을 편승해서 그냥 너무 낙천적으로 그래 가보자 존버다 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, 장세가 어떻게 변할지 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산타랠리도 있겠지만 뭐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부분 때문에 아직 그 조건이 뭐 확 바뀌진 않았지만, 그래도 그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좀 물량을 줄일 가능성이 높겠죠.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아주 커질 수 있는 장세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